네, 지금 우리 몸소리 텔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각심이 한 번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래도 관리엔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 이거 진짜 가슴에 탁 꽂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 만나면 에이 정말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자꾸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해요. 연령이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관절염 얘기를 그렇게 서로 많이 하고 그래서 뭐가 관절염에 뭐가 맞아, 좋다 맞아. 뭘 해야 된다 이러는데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이 다 달라요. 누군 이게 맞다, 누군 저게 맞다. 맞아요. 우리 뭐 일명 유비통신, 카더라통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려고 좀 뽑아왔거든요. 좋다. 우리 똑똑한 세 분께서 확실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 연골은 많이 쓸수록 다르니까 최대한 쉬게 해주는 게 좋다. 요거 맞을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상 휴식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아프면 누워 있어라, 뭐 쓰지 말아라. 맞아,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절 연골이 활액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는데 이 활액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영양분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절이 움직일 때 압력 차이가 생기죠. 그 압력 차이에 따라서 활액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움직여야 돼.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괜히 동물이 아닙니다. 움직여야지 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너무 안 움직이면 회복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동물. 동물이군요. 인간도 동물이에요. 회복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꼭 힘들어 죽겠는데 꼭 걸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필요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연골이 다를 거라고 걱정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면 영양 공급이 원활해질 수가 없고요.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는 무릎 주변의 근육들이 위축되고 관절 자체가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오히려 높아지죠. 그래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최소한의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이미 관절염이 진행 중인 걸까요?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너의 몸소리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사실 우리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네. 뭐 콕 하나 찝을 수가 없고요. 뭐 관절액의 점도가 변하거나 또 근육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불균형이 생기거나 혹은 관절 내 압력 때문에 미세한 기포가 톡톡 터지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곧 손상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한 연구를 보면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관절염을 진단받을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신의 무릎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통증을 반복적으로 동반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관절염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당연히 이제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맞는 연골 재생 주사, 요거 맞으면 실제로 연골이 재생이 될까요? 될까요? 네.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르게 좀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골 재생 주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연골 재생 주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약물의 주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그 수분을 쭉 빨아들이는 그 히알루론산이에요. 얼굴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감이 없는 뻑뻑한 연골에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관절 간의 마찰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고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히알루론산 주사가 일부 환자들에게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환자의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수명을 늘리고 싶으면 근본적인 방법으로 관절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몸소리 텔러님이 근본적으로 관리를 위해 선택했던 게 조카가 보내줬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어 종류가 엄청 많을걸요? 50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상어류 중에서도 하필이면 철갑상어였을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류 중에서도 가장 큰 어류 중 하나인 이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는 무려 1억 7천만 년 전 중생대에 지구에 처음 나타나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화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철갑상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골격 덕분입니다. 골격? 이 철갑상어는 딱딱한 이 경골과 부드러운 연골을 모두 가진 어류인데요. 그 중에서도 철갑상어의 연골은 다른 상어들과 좀 달라요. 다른 상어류의 연골은 이 석회화가 되어서 강도가 좀 높아서 딱딱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철갑상어의 연골은 석회화 정도가 낮아서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성이 유연하군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철갑상어의 유연하고 탄성이 좋은 연골이 얼마나 있냐? 전체 몸 중에서 10%밖에 아이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출해내야 되는 그 콘드로이친의 양도 당연히 극도량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 자체가 매우 귀한 원료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추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거는 아닙니다. 철갑상어를 쓰는 이유는 철갑상어 연골 구성이 우리 인간의 연골 구성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를 비교한 실험을 봤더니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뭐 사람이야 철갑상어야 헷갈릴 정도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연골 구성 성분 중에서도 철갑상어가 150년 동안 이 연골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숨어 있어요. 이 바로 CS6형이죠. 축형.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설페이트가 황산염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걸 줄여서 CS라고 하는 거고요. 이 CS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CS6형과 CS4형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6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육형? 완벽하니까. 사형은 좀 어감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육각형 뭐 이런 느낌인가요? 육각형 육각형. 남자. 육각형 인간. 거북이 육각형 등껍질, 완벽하다. 육각형 완벽하다. 꿀벌지 모든 게 그렇죠. 가장 맞아요. 안정적인 구조죠. 맞아요. 진짜 그거예요? 네,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이 체내 콘드로이친 성분, 그러니까 사람의 체내 콘드로이친 성분을 분석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건강한 사람의 연골은 6형과 4형의 비율이 무려 5대1로 6형이 5배나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 정상 비율이고요. 안정적인 사람. 그렇죠. 그런데 골관절염 환자는 어떨 것 같아요? 줄어드나요? 줄긴 할 것 같은데 예, 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골관절염 환자는 약 3대1 정도의 비율. 그리고 류마티즈 관절염 환자는 1.1대1로 아니 거의 없어졌다. 거의 없어진 거죠. 네. 네. 실제로 관절염 4기 환자들의 거의 말기죠. 관절염 후기 4기 환자들의 연골에는 6형 콘드로이친이 약 60%까지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려면 이 4형이 아닌 6형을 계속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 관절염 없는데 그럼 5대1 비율이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독실님 눈빛을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운동하기 싫어. 콘드로이친은 괜찮아. 난 괜찮아. 관절은 아프면 그때 없으니까 하지 뭐. 괜찮아. 하고 방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관절염 같은 무릎 관절 질환이 없더라도 콘드로이친 6형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감소하거든요.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70대의 경우 20대 때 가지고 있던 6형의 함량이 약 48% 수준으로 감소해버립니다. 절반 정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염이 없는 분들도 지금부터 꾸준히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챙겨 주셔야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포유류들은 일반적으로 이 4형 콘드로이친이 많지만 철갑상어는 6형 콘드로이친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사형이 아니라 육형이 더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연골 내에서 육형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연골은 관절의 활막을 둘러싼 그 활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육형이 활액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결합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활액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그거를 필요한 걸 딱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육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절염을 유발한 동물의 연골을 봤더니 연골 활막 주변에 탄성과 수분 유지에 필요한 성분의 함량이 크게 감소해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콘드로이친을 투여합니다. 그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연골 주변으로 더 많이 분포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콘드로이친 6형이 연골 세포와 영양분을 견고하게 결합을 시켜주면서 연골 주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분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6형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겉으로만 공부를 하는데 네. 그 분자 구조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너무 재밌어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촘촘하네요. 보시다시피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쪽은 연골 섬유가 아주 가늘고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잘 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를 하면 대조군처럼 연골 섬유가 뭉쳐서 굵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섬세하고 유연하게 균일하게 구조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다르게 말하자면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에 유리한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연골의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충격 흡수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다 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관절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과 반복적인 마찰에도 당연히 치밀한 구조여야지만 연골이 쉽게 손상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우리 독실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숟가락, 아주 큰 숟가락 하나 얻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김없이 돌아온 엑소의 얼렁뚱땅 실험실. 자, 여기 있는 게 우리의 무릎 모형이라고, 이제 무릎 관절 모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쪽에 허벅지, 피버, 아래쪽이 이제 종아리. 이 종아리, 네, 티비아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여기 사이는 뭘까요? 관절. 연골. 그렇죠. 연골 연골. 관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보시면 관절 사이에 각기 다른 연골이 좀 끼어져 있죠.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오른쪽에 이 두 분은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마모된 연골. 푸석하고. 구석구석. 가슴이 거칠거칠. 아프다. 40대 이상 되면은 맞아요. 그렇게 줄어든다는 그. 반대로 왼쪽에 이 스펀지는 콘드로이친이 충분해서 아주 건강한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풍부한 콘드로이친 덕분에 연골이 튼튼하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하중에 눌리겠죠. 탄력 있다. 뭐 하루 종일도 몇 번씩 저러고 문제가 없네. 있으니까. 건강한 상태. 맞아요. 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외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주는 에어백 역할을 해주니까 네네. 네. 이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이 관절 연골, 이 관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서 연골이 약해진 경우라면 네. 똑같이 제가 이렇게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아이고. 저게 된다니까. 아이고 그냥 어때요? 묵사발이 되네. 네, 진짜 이렇게 갈라지고 조금의 쪼개지고. 연골의 충격을 가하더라도 그 충격이 뼈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어때요? 이제는 이 충격 흡수하는 이 스펀지 역할은 연골이 이제 전혀 다 마모가 없어졌어요. 되니까 이제는 소리가. 그래서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지금 이게 조직의 아프고. 결합력도 그렇죠. 떨어져 있고. 그렇죠. 조각나 파편들이 또 이 우리 몸속을 또 돌아다니고 연골 관절 근처를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게 사각사각 갈리는 거죠. 세상에. 그럼 결국 연골 손상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하겠죠. 안 볼란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 고통스러울 아프죠. 거죠. 네, 실제로 이 한 논문에 따르면 관절염을 유발한 이 동물의 무릎 관절은 연골 두께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연골 조직의 구조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골 세포까지 손상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결과 연골 이 두께와 조직 구조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연골 세포의 사멸을 막아줘서 세포의 생존력을 무려 3배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4배까지. 우와. 와, 아니, 이제 아까 엑소 실험실을 보니까 이제 진짜 갑자기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아까 이렇게 갈려서 찢어진 연골 조각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요. 활액도 뿌얘지고 거기서 막 둥둥 떠다니고. 네, 그게 가속화되는 건데 아까도 보셨지만 연골이 약해지고 그만큼 쉽게 손상이 되고 그럼 찢어지게 되고 그 찢어진 조각들, 이 연골 조각들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염증을 계속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연골의 두께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철갑상어에 풍부한 콘드로이친 6형이 염증 유발 물질 자체를 또 67%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렁뚱땅 엑소 실험실을 능가하는 누구나 기다리는 이것 때문에 이 코너를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엑소보다 능가하는 에서 약간 자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거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제 엑소를 능가하는 엑소 실험실 능가하는 이독 실험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연골이 손상돼 있는 관절의 모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네. 정말 큰 고통인 거예요. 여기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한번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궁금하다. 자, 염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 제발 자, 사라져라. 염증이 진짜 사라질까?
에이, 그렇죠. 설마. 자, 이렇게 관리해 조금씩 염증이 뭔가 줄어들고 옅어지는 것 있죠. 같기도 하고. 오, 그러네요. 색이. 그렇죠. 자, 와, 염증이 확실히 옅어졌다. 그렇죠. 확실히 많이 염증이 사라졌네요. 줄어들죠. 네. 와. 염증이 마시고 줄어들어야지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염증이 사라지고 줄어들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건 모형입니다만 실제로 이를 증명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연골이 손상된 실험군에 철갑상 콘드로이친을 투여를 하고 연골 상태의 변화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놀랍게도 관절염으로 인해 울퉁불퉁 손상됐었던 연골 표면이 다시 매끄러운 형태로 변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포유류나 어류의 항산화력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내 곳곳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 제거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얼렁뚱땅 실험실과 이독 실험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진짜 놀랍습니다. 어쨌거나 이 실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진짜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45세 이상 환자 127명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켜 본 거죠. 그랬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3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관절 통증이 무려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이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앞에서부터 강조한 이 보행. 사실 관절염 타파의 핵심은 제대로 된 보행을 위한 거잖아요. 콘드로이친은 실제 보행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보행 속도가 떨어진 무릎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분들에게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20m, 딱 이 정도면 이제 좀 긴 신호등 거리거든요. 20m를 걷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너무 의미했다. 진짜 좋다. 아까 사실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가슴 아팠잖아.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올 일이기도 해요. 누구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네. 독실 찬스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절염 환자분들과 임산부, 수유부께서는 당연히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에 성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